생각의 상자 피처입니다. 노동운동가이자 민주화 운동가인 장기표 선생이 22일 별세했습니다. 올해 7월 담낭암 진단을 받고 투병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장기표는 전태일 열사의 친구로 불립니다. 전태일 열사 평전 중 하나인 왜 전태일인가는 장기표와 전태일의 인연을 비교적 소상히 다룹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합니다.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아들 장례식을 거부합니다. 박정희 정부 관료들과 중앙정보부는 매일 이소선 여사를 찾아와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전태일의 죽음이 반정부 시위로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정부가 아들 시신을 주는 조건으로 내건 조건이 현금 3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전태일의 월급 2만 원인 걸 감안하면 1,500배에 가까운 거금이었습니다. 집 10채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이소선 여사는 남은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정부에서 태일이 시신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3천만 원 보상금을 제시했다. 그 돈이면 너희들 학비도 되고 형편도 풀릴 거다. 내가 거부하면 너희들은 공장에 다니며 학비를 벌어야 한다. 중학생이던 전태일의 여동생 순옥이 묻습니다. 그 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사가 대답합니다. 그건 오빠를 팔아먹는 거다. 그리고 이 여사는 영안실로 가서 정부가 건넨 돈가방을 열어 10,000원짜리 지폐를 허공에 뿌립니다. 전태일이 분신했을 때 그 가족은 서울 쌍문동의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이소선 여사는 거액을 거부하고 2011년 영면할 때까지 평생 노동운동의 가시밭길을 걷습니다. 전태일의 분신 소식에 대학가가 반응합니다. 서울대 법대생이던 장기표가 가장 먼저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명동 성모병원을 찾아 이 여사를 만납니다. 장기표는 이제서야 왔다고 고개를 숙입니다. 이 여사는 태일이가 나에게도 대학생 친구 한 명 있었으면 원이었겠다고 했는데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고 장기표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사실 전태일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암담한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법률 용어로 적힌 근로기준법을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전태일이 대학생 친구를 그토록 갈망했던 이유입니다. 1948년생인 전태일과 그보다 3살 많은 장기표, 둘은 전태일이 죽고 나서야 마침내 친구가 됩니다. 장기표는 전태일 장례식을 서울대 학생장으로 치르려고 합니다. 이때도 중앙정보부와 경찰은 더 많은 돈 뭉치를 꺼내놓으면서 이 여사를 압박합니다. 전태일 장례식이 끝난 11월 20일 서울대 법대 교정에선 평화시장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주축이 된 전태일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박정희는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합니다. 박정희 정권이 전태일 열사의 죽음에 긴장했던 이유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화려한 포장지에 가려져 있던 수백만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이 노출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수출 여군으로 불린 노동자들은 하루 15시간 이상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밀려오는 졸음을 내쫓기 위해 각성제에 의존하는 장면은 조세희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도 등장합니다. 전태일의 분신은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기폭제로 작용합니다. 전태일의 희생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청계 피복노조를 비롯해 노동조합의 본격적인 탄생입니다. 동일방직, 원풍모방, YH무역에서도 노조가 설립됩니다. 특히 가발 제조사인 YH무역 투쟁은 현대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1979년 4월 YH무역은 일방적으로 폐업을 선언합니다. 노동자들은 투쟁에 나섭니다. 그해 8월에는 YH무역 여공들이 김영삼 총재가 이끌던 신민당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입니다. 이때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쫓기던 여공 한 명이
추락사하고 맙니다. 박정희 정권은 사과는커녕 김영삼 총재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합니다. 이를 계기로 부산, 경남에서 민주화 운동이 들끓습니다. 이른바 부마 민주항쟁이 촉발된 것입니다. 그해 10월 26일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합니다. 한 노동자의 각성이 노동자 집단 저항으로 이어져 마침내 유신 정권을 무너뜨리게 된 셈입니다. 시카고대 석좌 교수인 브루스 커밍스는 2001년 펴낸 한국 현대사에서 전태일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서민노동자인 전태일이 평화시장에서 분신했다. 불꽃이 그를 불사르는 순간에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다. 1970년 전태일의 분신과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의 대중적 인기가 유신체제의 핵심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장기표가 현대사에 미친 또 다른 영향은 조영래 변호사에게 전태일의 죽음을 알린 것입니다. 당시 서울법대 대학원생이던 조영래는 사법시험 준비를 제쳐두고 전태일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197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조영래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자마자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구속되고 맙니다. 또 1973년에는 민천학년 사건에 연루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979년까지 무려 6년간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피 생활 중에 조영래는 전태일 평전 어느 청년 노동자의 상과 죽음을 집필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에 환핵을 그은 명저입니다. 장기표는 전태일 분신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투신합니다. 그 역시 조영래 변호사처럼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 민천학년 사건, 청계 피복노조 사건, 민중당 사건으로 무려 9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12년간 도피 생활을 합니다. 굴곡진 현대사의 증인이 바로 장기표입니다. 1980년대 재야운동의 핵심으로 떠오른 장기표는 1984년 10월 문익환 목사를 의장으로 하는 민주통일국민회의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또 이소선 여사와 쌍문동 같은 동네에 살면서 노동운동을 돕기도 합니다. 1990년에는 민중당을 창당합니다. 그때 함께한 동지가 이명박 정부 실세였던 이재호 전 의원, 윤석열 정부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장기표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5대, 16대, 17대, 19대, 21대 총선과 2002년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모두 낙선합니다. 21대 총선에서는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 후보로 경남 김해을에 출마했다가 변절자라는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2009년에는 전태일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냈고 영면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에 헌신해 왔습니다. 장기표의 평생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의 자아실현이었다고 합니다. 이소선 여사는 별세하기 전인 2011년 기표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진실하고 바르게 살려는 첫사람이자 나에게는 영원한 스승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지금은 전태일 열사가 장기표 선생을 꼭 안아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현대사의 한 페이지가 또 넘어갑니다. 생각의 상자 피처였습니다.